뮤직 매거진 뮤브 8회 시작합니다.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영경씨 오늘 상태가 안 좋다고.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약간 나잖아요. 네네. 미리 이해 부탁드리는 점. 뭐 듣는 분들이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 날씨가 좀 아침 저녁에 선선하고 낮엔 또 해가 오르고 이래가지고 약간 일교차가 있어요. 환절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듣는 분들도 감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영경 씨도 좀 얼른 나와서 네. 녹음 한 3시간쯤 전에 죄송. 오늘 녹음 취소하면 안 되냐 해서 가당치 않은 소리다. 반농담이죠. 그냥 혹시 물어본 혹시 입원하지 않았다면 와라.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제가 듣기에는 괜찮은데 뭐 혹시 평소 목소리랑 좀 달라가지고 목소리가 왜 이러지 하시는 분들은 양해 부탁드린다.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굳이 꺼내지 마라 입 밖으로. 혼자 생각해라.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뮤브를 시작하고 저희 둘이 하는 게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남겨주신 댓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소개를 못했는데 댓글도 좀 보고 또 추천곡하고 추천 앨범을 맨날 이렇게 좀 빠르게 넘어갔어서 네. 오늘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 해서 오늘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뮤직 코너에서는 최근 빌보드 차트를 장악한 컨트리 음악의 인기, 요거에 관한 이야기랑 공연장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국내 공연 시장의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스포티파이는 두 분이 남겨주셨어요. 그 황선업 평론가 네. 왔을 때 그 에피소드에 댓글이 네. 2개 달렸더라고요. J-POP 관련된 저희 녹음 때 남겨주신 댓글인데 백경원님께서 네. 요기뉴 웨이브스의 클라이맥스 나이트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본 음악 듣고 계시냐는 제가 질문 남겼는데 네.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음악이 참 독특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안님 이렇게 읽는 게 맞을까요? 시안님께서는 뱃커버 노래 개좋. 개 좋다. 네, 개좋다. 뱃 커버도 저 들어봤는데 와 음악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뭐 일반적이진 않던데 아무튼 이런 음악들 듣고 계시는구나. 네, 이런 노래들이 은근히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고 좀 의외로 대중적인 픽을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또 우리 방송을 의외로가 아니고 음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시는구나. 네. 그냥 어쨌든 일반적인 픽은 아니니까 네. 소위 음악력이 좀 센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음자라요. 그래서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읽었고 유튜브에도 댓글이 달렸어요. LJY252528님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었다고 1회 방송에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1회는 참 저희가 좀 미숙한 점이 많았을 텐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HWISEO PARK3118님 이분께서는 영상마다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이대화 음악 저널리스트와 함께했던 편에서 뻬의 설명 듣고 너무 궁금해서 바로 찾아 들었어요. 나도 저 때 20대였는데 참 힙스터랑 거리가 멀었음을 댄스 뮤직 아카이브 꼭 사서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뭐 힙스터랑 다 거리가 저희도 멀었기 때문에 뻬를 아실 정도면 힙스터라기보다 인싸죠, 인싸. 그렇죠. 인싸죠, 인싸. 네. 그래서 참 반갑게 이렇게 댓글 만나봤고 아직 뭐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방송 듣는 분들은 꽤 늘어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끄럽고 약간 낯가리시는 건가? 댓글이 좀 성에 찰 만큼 달리진 저도 않아서 달까봐요, 댓글을. 그러니까요. 성에 찰 만큼 댓글이 달리진 않아서 참여 공지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음 회 9회에서는 그게 추석 연휴 첫날에 방송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즘 에디터 박수진, 김성욱 이 두 분 모시고 요즘에 좀 볼만한 음악 콘텐츠들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연휴 동안에 보고 들을 수 있는 어떤 음악 콘텐츠들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근에 즐겁게 또 유익하게 봤던 음악 콘텐츠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유튜브 채널이 재밌더라. 뭐 음악 관련된 유튜브 채널, 뭐 저스트 팝이라든가 재밌더라. 이거 은근히 이렇게 홍보하시네. 예전에 제가 했던 채널이거든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 무슨 다큐멘터리 뭐 좋더라. 뭐 최근에 넷플릭스에 일본 음악 콘서트 그 실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타다 히카루 라이브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와 이런 라이브가 올라오는구나 해서 반가웠던 그래서 일본 음악 라이브들도 많이 올라오고 좀 음악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뭐 보신 거 있다면은 아니면 좀 궁금한 거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얘기 나누는데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참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뉴직 저희의 추천곡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 추천곡은요. 김세정의 빗소리가 들리면이라는 노래예요. 오. 김세정 씨가 이제 최근에 정규 1집 문이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네. 이 앨범의 맨 마지막 곡이고 사실 노래를 뽑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슬로우 다이브를 뽑을 것인가 김세정을 뽑을 밴드 것인가. 슬로우 다이브. 네, 슬로우 다이브. 근데 또 너무 힙하게 가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세정 씨로 골랐고 이 노래도 너무너무 좋은 노래예요. 네. 원래 곧잘 발라드를 잘 부르던 싱어였고 제목도 좀 감성적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발라드 트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팝록 트랙이고 좀 윤하 느낌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윤하. 네, 벅차오르는 일본 애니메이션 엔딩 같은 노래. 가사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더라고요, 노래가. 그래서 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세정 씨 저도 이번 앨범 들어봤는데 확실히 뭐 송라이팅 항상 참여하잖아요. 가사 네. 같은 것들 또. 네. 그래가지고 김세정 씨만의 어떤 감수성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 노래 참 좋더라고요. 타이틀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타이틀곡과는 또 별개의 매력. 좀 이런 노래도 리드싱글로 나와서 참 재밌었겠다. 그런 네.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노래는 이번 주에 공교롭게 K-팝에서 두 곡이에요. 저는 키의 Good and Great 라는 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샤이니 키가 9월 11일에 발표한 두 번째 EP 타이틀곡이고요. 작사를 SM의 대표적인 송라이터 켄지 씨가 했습니다. 작곡가는 세 분인데 외국 작곡가들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많은 이력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참 좋은 곡을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키라는 사람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노래도 잘하고 네. 랩도 잘하고 춤도 좋고 뭐 다 만능 뛰어난 엔터테이너죠. 그쵸. 네. 만능 엔터테이너인데 그거에 플러스 기획력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센스가 있고 그래서 좀 패션에 대한 감각도 있고 네. 본인의 캐릭터나 대중의 수요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K-팝에서 이 정도로 잘 하고 있는 자기를 만드는 것을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 네. 저는 뭐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앨범마다 어떤 컨셉트나 패키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니크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앨범은 오피스 테마인데 사실 오피스 테마가 뭐 엄청 새로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뭐 많지도 않잖아요. 네. 특히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막 당기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회사에 계속 있는데 또 그쵸. 오피스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도 회사에서 뭘 하고 있다 이러면은 결국 회사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영 막 몰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썩 많이 하진 않았는데 키가 참 똑똑하게도 좀 뭐랄까 지금 키가 데뷔 15년 차예요. 그러니까는 본인 팬들도 이제 회사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좀 어필하고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음악과 테마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키가 갖고 있는 어떤 키치한 게 있잖아요. 네. 뭐 가령 면접을 보는데 아니면 뭐 상사의 머리가 날아갑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많은 회사원들이 꿈꾸는 게 아닐까. 네. 그런 것도 저는 키씨의 전작 앨범에서도 그런 패키징이나 어떤 컨셉적인 측면을 너무 잘 봤어요. 전작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CD 포맷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 팩 있잖아요. 저희 네네네. 게임 팩이었고 굉장히 컨셉과 잘 어우러지면서 키치한 면이 되게 많이 잘 드러났던.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어떤 사원증 같은 것들을 이제 앨범 패키지에 넣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리한 네.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노랫말은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약간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네. 그런 노래 같아요. 그래서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 놔버리고 싶은 날 한두 번이겠어? 다 알잖아. 그토록 원해왔던 선택한 이 길이 쉬울 리야. 이런 가사가 있는데 네. 참 이 가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고 좀 감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이 가사에 좀 인상 깊게 들었고 네.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키의 Good and Great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김세정의 빗소리가 들리면, 키의 Good and Great. 음악계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직은 빌보드 소식인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빌보드 차트에서 컨트리 음악이
좀 강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을 우리 영경 씨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 좀 들으시는 분들은 빌보드 차트를 좀 꼬박꼬박 확인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최근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어떤 경향들을 살펴보면 컨트리 곡들이 뭐 한 탑 10에 주기적으로 올라왔다던가 네. 그러면서 모건 올렌의 Last Night가 빌보드 핫 101위를 16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미 뭐 머라이어 캐리, 블랙 아이드 피스 이런 옛날 장기 집권자들은 이미 제친 지 오래죠. 굉장히 오래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머라이어 캐리랑 보이스 투맨이 똑같이 16주까지 갔죠. 14주. 아니 원수 이때가. 아, 네네. 원수 이때는 원수 이때는 16주라서 그 타이 기록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물론 맞습니다. 이제 완전 1위가 있지만 네. 데스파시토. 네. 아, 1위는 올타운 로드. 네, 올타운 로드. 그렇죠. 데스파시토도 16주였던 것 같아요. 네. 응. 그래서 이렇게 모건 원래는 장기 집권 이후로도 뭐 제이슨 알딘의 Tried It in a Small Town이라는 노래, 그리고 올리버 안소니의 Rich Man North of Richmond, 그리고 최근엔 잭 브라이언의 I Remember Everything까지 모두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기록한 컨트리 노래들이에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컨트리 장르에서 이 싱글 차트 1위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요것에 관해서 이제 빌보드의 분석이 따로 올라왔어요. 오, 네네. 빌보드의 분석을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로 컨트리 차트는 기존의 컨트리 차트는 팀 맥그로우 등의 레전드 가수들의 에어플레이 수치가 많이 반영이 된다. 하지만 이런 노래들은 실질적으로 핫100 차트에는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 빌보드 핫100을 정복하고 있는 컨트리 노래들은 모두 스트리밍 수치가 높다. 요 대목에서 저는 일단 컨트리가 트럭을 몰고 다니는 어떤 미국의 블루칼라 집단 혹은 보수주의 백인들의 음악만이 아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컨트리가 뭐 대중을 조금 대중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런 말을 조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실질적으로 좀 플레이가 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빌보드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컨트리가 다양한 장르를 흡수하면서 새로운 팝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어필이 좀 가능해졌다면서 최근에 컨트리 바람을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무래도 자사 차트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또 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제가 이 분석글을 봤을 때 처음 느꼈던 건 조금 안일하다. 조금 안일하고 좀 겉핥기식 분석으로 정작 중요한 쟁점을 빌보드와의 정면 승부. 그렇죠. 정영경의 분석. 한번 떼시다. 이런 중요한 쟁점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 글은 어떻게 쓰기 나름이니까. 그쵸. 네. 어쨌든 자기네들 차트이기도 하고 리스크를 네네네. 좀 피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분석을 조금 제가 반박해 보자면 네. 사실 컨트리 혹은 컨트리 팝은 언제나 빌보드 탑 40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탑 10까지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컨트리 팝 곡들이 한 4곡에서 5곡 정도 꾸준히 탑 40, 소위 그쵸. 히트곡 리스트라고 하죠. 뭐 인기곡은 쭉 나왔었죠. 크리스 테이플던도 있었고, 네. 뭐 레이디 A, 네. 옛날 레이디 엔터블루. 네. 그리고 키스 오빠 뭐 다양하게 그쵸. 네, 다양하게 올라와 있었고 탑 10에서 보기 힘들었을 뿐이지 히트곡 목록에는 언제나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충성 고객층이 있다는 걸 감안해도 어느 정도 대중적인 어필은 충분히 되고 있었다. 네. 충분한 스트리밍 수치를 좀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빌보드에 올라와 있는 인기 컨트리 곡들은 사실 팝이죠. 컨트리의 색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팝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정말 옅은 컨트리 색채를 갖고 있는 팝 트랙들이 올라와 있고 네. 사실 정통 컨트리 트랙이 없어요. 그래서 컨트리가 팝과 어떤 융화 작용을 거치면서 대중에게 요즘 어필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은 사실 좀 끼워 맞추기다. 네, 끼워 맞추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더 웃긴 건 재미있는 점은 이제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뭐 마시멜로나 디플로 같은 이런 대중적인 프로듀서들도 시도를 했어요. 네. 근데 정작 그런 곡들은 이 정도까지의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았다는 말이죠. 그럼 진짜 유행은 왜일까? 왜 유행하는 걸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지금의 컨트리 유행은 어떤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띤 어떤 집단들의 의사표현이 가시화된 건 아닌가 네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장 단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제이슨 알딘이라는 컨트리 가수의 Tried It in a Small Town이라는 네. 노래인데 이 노래는 발매했을 때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일단 너가 맘대로 살던 것처럼 이 작은 마을에서도 헛짓거리 한번 해봐.
그럼 내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총을 한번 조사주마. 어. 이런 가사를 담고 있어요. 야, 가사가 그쵸. 세네요. 그쵸. 근데 요즘 이제 미국이 총기 규제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이 아티스트는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했을 때 총기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아, 그때 그 사고. 네. 그 사건을 겪었는데 올해 이런 노래를 발표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총기 규제에 대한 반발 아니냐, 건 바이올런스에 대한 어떤 암시 아니냐, 이런 논란이 1차적으로 일었었는데 더 큰 문제가 이제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나서 이제 큰 논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 뮤직비디오의 로케이션 장소가 1970년대에 흑인 린치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실제로. 장소에서 네네. 이 제이슨 알딘이 밴드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거기 뮤직비디오에 삽입된 어떤 시위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시위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기만적이죠. 그러네요. 백인 가수인데 또. 그렇죠. 백인 컨트리 가수가 이런 무대에서 이런 영상들을 삽입해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라는 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노래가 결국엔 8월 초에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이 노래가 핫100 차트에 어떤 정점을 찍었다는 것에서 많은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어떤 문화적 갈등, 그다음 인종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이 노래가 네. 그런 수많은 논란을 딛고도 1위를 했다는 점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가시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트럼프랑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이 제이슨 알딘을 적극적으로 실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성향의 어떤 정치 집단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결집했다는 거군요. 네. 이 노래. 그렇죠. 그리고 모건 월렌도 사실 흑인 비하 발언을 했었던 적이 있죠. 네네. N월드라는 그 말을 사용하게 걸렸었는데 네.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레스트 나잇이 버젓이 1등을 하고 16주간 장기 집권을 한 걸 보면 빌보드의 분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유효하죠. 여전히 컨트리 팝은 인기가 있고 좋은 멜로디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 외에도 사실 중요한 쟁점은 여기에 있다. 어떤 인종 간 혹은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결집돼서 지금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지금 컨트리 인기 이면에는 컨트리를 지지하는 어떤 좀 소위 보수 세력들의 적극적인 지지 네. 그리고 뭐 집단 구매와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순수하게 인기라고 보긴 좀 어렵네요. 뭐 라스트 나잇 같은 노래는 어쨌든 16주나 1위를 했으니까는 네. 또 실제로 노래가 뭐 썩 나쁘지도 나쁘진 않아요. 않아요. 그래서 뭐 실질적인 스트리밍이 있겠지만은 그런 아까 얘기했던 뭐 노래들 일주일이 하고 사라졌던 네. 그런 곡들은 좀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겠다. 의심할 만하죠. 이 제이슨 알딘의 노래는 굳이 들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들어봤을 때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저도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노래가 어떻게 1위를 했을까? 네. 근데 이제 그 배경을 보니까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국내에서도 그런 양상들이 있잖아요. 뭐 네.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조용히 좀 침묵하고 있었는데 아닌 척하고 있다가 네. 좀 정치적인 색깔 막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도 조금 상황이 그렇구나 이거에 대한 갈등이 좀 분명히 불거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미국은 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네. PC 네. 요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계속해서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C하게 가야 된다는 거를 기본으로 가지만은 너무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여기 네.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쵸. 지금 이렇게 뭐 소비 행위로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어쨌든 이게 투명하진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뭐 우연이라기보다는 사실 요 한 2, 3년 사이 처음에는 방탄소년단이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올랐다. 요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후로는 이제 뉴진스, 뭐 블랙핑크, 피프티 이런 그냥 한국 가수들의 노래가 탑40에 쉽게 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어떤 차트적인 배경까지 살펴보면 이런 다양성을 조금 거부하는 움직임으로도 보인다. 네, 요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좀 내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언론에서는 뭐 지금까지는 힙합의 인기가 상당했는데 컨트리가 그 인기를 좀 대체하고 있다. 올해 와서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뭐 올해 힙합은 컨트리다.
좀 황당한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컨트리 인기가 좀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든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 여전히 이런 제이슨 알딘 같은 케이스가 좀 종종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연경 씨가 골라온 노래가 두 곡 있는데 루크 콤스의 Fast Car. 이거는 원래 제이슨 알딘을 골라야 할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생각했다가 스트리밍 수치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르진 않았고요. 좋지도 않고 루크 콤스의 Fast Car는 사실 트레이시 채프만의 원곡이 있죠. 네. 웃긴 점은 그 원곡은 6위까지밖에 못 올랐어요. 하지만 이 노래 루크 콤스는 이제 3위를 찍고 결국 2위까지 오르게 된 곡이라서 참 아이러니해요. 네, 저는 루크 콤스의 이 Fast Car를 보면서 야 이거 참 이거야말로 기만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지금 미국에 있는 특히 뭐 흑인 네. 뭐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트레이시 채프먼의 Fast Car는 그 당대 흑인 여성들에게 어떤 네. 소원가였고 어떤 해방의 노래였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임파워링이 네. 됐던 그런 노래인데 이걸 지금 백인 남성 가수가 가져와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흑인 여성이 좀 불우하고 네. 그런 현실을 막 얘기했던 네. 그러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패스카를 타고 빠른 차를 자동차를 타고 벗어나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백인 남성 가수가 부르고 있으니까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막 이런 외침처럼 들려서 저는 인터뷰를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냥 우리네 얘기다라고 해서 정말 단순하게 해석해서 부른 거더라고요. 루크 콤스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너네만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1대1로 치환할 수 있는 문제일까? 네.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빌보드 2위까지 올라갔던 저도 그래서 최근에 KBS에서 컨트리 음악들 쭉 소개를 하면서 또 이게 공영방송이니까 네.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줘야 되니까는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양쪽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됐던 부분이라서 전 정말 화났어요. 이 루크 홈스가 2위를 딱 찍었을 때 그리고 요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건 월렛 이런 제이슨 알딘들이 이제 차트 상위권을 그쵸, 쫙 맞아요. 깔았을 때 그 네. 시기라서 더더욱 화가 났고 그러니까 트레이시 채프먼이 1위라도 했으면은 억울하지라도 않지. 6위에 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루크 콤스는 2위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참 논쟁의 여지가 많은 그런 노래였죠. 그리고 또 한 곡 준비하신 곡은 또 한 곡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컨트리 팝 노래를 가져왔어요. 리틀 빅 타운의 컨트리 밴드의 Summer Fever라는 노래인데 그냥 여름에 듣기 참 좋고 여름은 같지만 조금 더운 날 듣기 좋고 정말 멜로디가 좋은 그냥 컨트리 팝입니다. 네, 노래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루크 콤스의 Fast Car 그리고 리틀 빅 타운의 Summer Fever. 네, 루크 홈스의 Fast Car, 리틀 빅 타운의 Summer Fever 듣고 왔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뉴직 소식은 민재 씨가 준비한 소식인데요. 네.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서울엔 콜드플레이가 노래할 곳이 없다. 팝스타 부르기 민망해진 K-팝 성지. 타이틀부터 굉장히 자극적인데 네. 민재 씨가 저희 단톡방에 이 기사를 공유했었어요. 맞아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9월 11일 날 나왔던 한국일보 양승준 기자의 기사인데요. 좀 기사 보면서 기사 참 잘 쓰셨다. 정리가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니까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지금 9월 초부터 보수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사에 따르면은 빨라야 2026년 12월에나 다시 문을 연다고 합니다. 5년 뒤인 거죠? 5년? 아니. 3년. 3년 네네, 뒤. 3년 뒤인데 네. 지금 이 12월이면 겨울이잖아요. 네. 근데 주경기장이 실외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추워서 어차피 그땐 공연을 못 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공연을 하려면은 2027년 한 4월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네. 저는 3월에도 여기서 공연하는 건 못 본 것 같고 왜냐면 3월에도 아직은 추우니까 한 4월 빨라야 2027년 4월 정도나 돼야 공연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경기장이 지금 문을 닫으면서 서울에 3만 5천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은 3만 5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주경기장하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있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잔디 네. 그 잔디 보호 때문에 지금 공연을 안 하잖아요. 네.
잼버리 때 진짜 막 억지로 밀고 들어오니까는 정말 논란 많았죠. 진짜 억지로 막 밀고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지만은 결국 그때 사단이 났잖아요. 네, 잔디가 다 망가졌어요. 망가지고 그거 뭐 누가 책임질 거냐 네. 그래서 문체부에서 책임지겠다. 말이 안 되는 사태가 네. 있었죠 그때.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지금 9월 달에 MBC에서 아이돌 라디오 공연을 여기서 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무대를 원래는 이게 그 상암 경기장 가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이잖아요. 네네. 그 경기장이. 네. 그러면 한쪽 사이드 좌석을 밀어서 무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로어를 해치지 않고. 네. 그럼 이제 그쪽에 무대를 만들고 그 반대편에 이제 그 그라운드 말고 그 좌석에 사람들이 쭉 앉는 그런 식의 공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잔디를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MBC에서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좀 상암에서 대관을 해주려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공연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대형 공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중형 공연장에서 장기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김동률 씨나 뭐 임영웅 씨처럼 티켓 파워가 센 그런 가수들은 KSPO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2주에 걸쳐서 6회 공연을 합니다. 와, 오래 하네요. 오래 하죠. 네. 그리고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360도 공연이더라고요. 그럼 뭐 수용 인원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저희 지금 녹음하는 시점으로 좀 몇 시간 전에 9월 14일인데 오늘이 몇 시간 전에 임영웅 씨 티켓팅 했거든요. 근데 뭐 인터파크 서버가 터져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대기 인원이 뭐 몇십만 수십만 대기가 네.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임영웅 씨 같은 분들이 주경기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 체조 경기장으로 간 거고 아니면은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네. 하죠. 아니면은 서울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탈 서울. 그래서 G.O.D가 이번에 그 KBS 추석 특집 그 프로그램을 녹화했거든요. 예전에 뭐 나훈아 심수봉 했던. 네. 그래서 그거를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열리는 송도 달빛 축제공원 가서 오, 했어요. 네. 공연을. 그러니까는 그렇게 크게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금. 그리고 NCT 같은 경우는 인천 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했고 네. 포스트 말론은 이번에 킨텍스에서. 일산 킨텍스에서 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는 것 같아요. 킨텍스에서 3만 명 공연 보기 진짜 힘들 텐데. 근데 킨텍스가 공연을 하기 적합한 장소인가요?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면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그거는 전시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향 잡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시야도 너무 안 좋고. 네. 근데 어쨌든 한 공간에 그렇게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장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즘에 월드 투어 규모가 좀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커졌단 말이에요. 네. 콜드플레이는 뭐 이미 저번부터 스타디움 투어하고 있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도 마찬가지고 비욘세도 그렇고 다 스타디움 투어인데 네. 아무도 못 와요. 지금 이 한국일보 기사에서 지적한 게 그거예요. 네. 지금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일본에서 2회 공연을 하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내년 2월에 4회나 공연을 한답니다. 일본에서. 네. 근데 우리는 콜드플레이도 못 오고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도 못 오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공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현실이 맞느냐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을 짓고 있는 게 뭐 창동 아레나가 있죠. 거기는 영원히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공간 아닌가요? 뭐 4년 뒤에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어쨌든 개장해도 2만석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아레나 사이즈고 고향 CJ 라이브시티 여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5월 달에 지금 중단됐어요.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원래는 내년 6월 말에 완공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정률이 17%밖에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내년 6월 말까지 안 되죠. 다 짓고 개장하겠어요? 네. 절대 못하죠. 그래서 이미 지금 5월부터 계속 공사 못하고 있어서 뭐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거를 계획도 좀 변경하고 뭐 내년 초쯤부터 공사를 좀 재개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여기도 2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도 결정적으로 2만석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스타디움 사이즈가 아니에요. 안 나오네요. 돔 사이즈도 아니고 고척돔도 말만 돔이지 사실은 돔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은 진짜 사람들을 뭐 콩나물 시루처럼 꽉꽉 채워도 2.5만, 그러니까 한 2만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공연 봤다가는 정말 사고 날 수 있어요. 네. 너무 위험한. 그리고 고척돔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보셨어요? 그 3층 꼭대기에? 네.
거기서 공연은 보면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고 무섭고 네. 결정적으로 음향이 정말 엉망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고척돔은 애초에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고척돔에서 공연을 뭐 여러 번 봤지만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다 립싱크 공연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틀어놓은 거니까는 근데 이 제가 3층 꼭대기에서 봤거든요. 왼쪽 귀하고 오른쪽 귀하고 다른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심지어 음원을 틀어놨어도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울링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와 거의 멀미가 날 지경으로 공연을 봤었는데 고척돔도 결국은 그 이름만 돔이고 네. 도쿄돔의 5만 뭐 이런 사이즈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점이 사실 서울에 공연장을 짓기가 참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주거단지가 있고 앞으로도 주거단지 계획이 너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연 문화가 자리 잡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래서 탈서울을 말씀하신 게 저는 오히려 탈서울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허가가 잘 안 난대요 또.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사실 미국이나 일본 가보면은 대형 공연장 진짜 잘 돼 있어요. 네. 뭐 제가 작년에 엘튼 존 봤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이번에 블랙핑크가 이틀 공연했거든요. 트와이스도 1회 공연하고 음향이 정말 좋아요. 거기 5만이 넘게 들어가는데 거기는 애초에 풋볼 스타디움이지만 공연도 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네. 뭐 도쿄에서도 제가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그때 마돈나 보고 할 때도 그렇게 큰데 와 음향이 어쩜 이렇게 깔끔한지 놀라울 정도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해외 어떤 스타디움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런 주거단지가 있나요? 일단은 미국에 가서 봤을 때는 그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교외였죠. 네. 그러니까 뉴욕하고 그게 이제 뉴욕 공연을 하면은 그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는데 주소지가 거기가 뉴욕이 아니에요. 뉴저지예요. 그러니까 뉴욕하고 뉴저지가 접경하고 있는데 네. 그 접경 지역쯤에 있어요. 그래서 뉴욕 그 터미널에서 버스 타면은 한 4,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한 수원 정도 갔으려나? 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교외에다 짓고 그리고 이제 그 공연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주변으로 그 주차장이 360도를 싸고 있어요. 다 차 갖고 올 수 있게. 그건 어쨌든 뭐 땅덩어리 크기 차이도 네.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저는 이렇게 뭐 경기, 인천 그리고 뭐 광주면 어떻고 부산이면 네. 어때요? 갈 수도 대전이면 있는 어때요? 거죠. 그럼요.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뭐 만약에 일본으로 공연 보러 간다. 그럼 꼭 다 도쿄에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이타마도 도쿄 아니에요. 네. 도쿄에서 좀 나가거든요. 교외에 있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좀 나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요즘에 뭐 KTX 타면 한 3시간이면 다 가는데 네. 만약에 부산이라고 해도 뭐 그 부산 그 경기장 있잖아요. 아시아드. 네네. 그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비욘세가 부산에서 공연한다. 저 서울에 무조건 공연할 가죠. 데가 없어서. 그럼 뭐 안 갈 거예요, 사람들? 다 가죠. 그쵸.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할 때가 이젠 됐다. 네. 왜냐면은 뭐 2026년, 뭐 27년까지 큰 공연장이 없다. 그래서 공연을 지금 못 한다. 그럼 뭐 콜드플레이, 뭐 테일러 스위프트, 뭐 네. 비욘세, 뭐 다 공연 못 하고 우리만 다 손 놓고 있고 그렇게 영원히 하기는 못 보고. 아깝잖아요. 그쵸. 부산이어도 뭐 인천이어도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아티스트를 우리 교통편 다 잘 돼 있고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좀 타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네. 사실 마돈나가 지금 한국에 못 오는 이유가 공연장이잖아요. 네. 매번 공연장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엎어지는 게 지금 마돈나거든요. 참 그런 게 아깝고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K-팝의 성지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연할 데가 공연 문화는 없어가지고. 없다. 블랙핑크가 지금 미국에서는 스타디움 공연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네. 한국에서는 고척돔에서 한다. 고척돔이요. 2만 정도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은 5만이니까 이틀 했으니까 10만이잖아요. 자국에서 그것보다 뭐 40% 그쵸. 밖에 못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럼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KSPO 돔에서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랑 다르죠. 그쵸. 그쵸. 중형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공연과 대형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은 다르니까. 무대 세팅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세팅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참 아쉬워서 작년에 이제 아이유 씨가 주경기장 공연했잖아요. 네. 그 실황 보면은 정말 멋있게 나왔거든요. 그쵸. 그런 정도의 사이즈 공연장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땅을 좀 넓게 썼으면 좋겠고 땅을 근데 땅이 좁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디 이미- 정벌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좁은 땅이지만 조금 서울에서 눈을 돌려서 각 네네. 지역에 이런 스타디움 사이즈의 공연장을 좀 고려해 볼 만하고 그렇게 해야 또 사실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맞아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더 이상 서울 중심의 이런 문화 인프라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에드시런이 공연 왔을 때 인천 거기서 했잖아요. 펜타포트 하는 데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가긴 했거든요. 거기까지 에드시런 어떻게 보러 가? 막 그러고 안 갔지만 어쨌든 거기서 해서 좋았잖아요. 사람들 거기서 많이 마돈나 갔고. 하면 가실 거잖아요. 가죠. 네. 뭐 연평도에서 해도 갑니다. 그러니까 에드시런에 대한 애정이 조금 부족했으니까 네, 못 간 네. 건데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부산에서 비욘세 하면은 뭐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진짜 그 전날 밤을 새서라도 가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월드 투어 얘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스위프트 노믹스. 테일러 네. 스위프트가 공연하면은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상권이 네,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비욘세가 부산에서 공연한다. 그러면은 다 부산 갈 거 아니에요. 그쵸. 5만 정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5만 명이 뭐 부산에 사는 사람 한 10,000명 있다 치면은 4만 명 내려간다. 그럼 그 4만 명의 어떤 교통편과 뭐 밥도 숙식과 먹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산 상권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역에서 공연하는 것도 이젠 좀 고려해야 될 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노래 제가 2곡 준비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비욘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또 제가 좀 많이 보고 싶은 공연이었고 네. 이번에 그래서 이 두 아티스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Cruel Summer 옛날 노래인데 이 공연하면서 요즘에 역주행하고 있죠. 역주행했대요. 네. 이 노래를 떼창하는 영상들이 막 나와서 네. 약간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처럼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그래서 뜬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은 역주행한 거잖아요. 네. 원래 인기곡이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그리고 비욘세의 Break My Soul 두 곡 듣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비욘세의 Break My Soul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매주 방송을 하면서 노래를 추천했어요. 신곡. 근데 또 게스트도 있고 또 그 방송에서 할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네. 막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쵸. 급하게 들어봐 하면서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좀 우리 둘이니까 여유가 있게 아까 신곡 추천도 좀 여유 있게 했지만 앨범을 한번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자. 네. 그래서 들어보면 좋을 만한 추천하고 싶은 새 앨범 얘기 준비했거든요. 우선 영경 씨가 준비하신 앨범부터 얘기 들어보죠. 네, 저는 이미 화제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거츠 갖고 왔어요. 네. 일단 앨범 설명부터 드리자면 이 거츠는 인디 음악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한 앨범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네. 전작보다 확실히 록 사운드가 강해졌어요. 전작에도 뭐 브루털 같은 록 사운드, 펑크, 게러지 펑크 사운드가 있었고 하지만 전작은 좀 발라드와 어떤 팝의 경계에 있는 노래들이 많았다면 이번 앨범은 확실히 뭐 인디의 록 사운드가 많이 강해졌다. 그리고 인디씬에서 주목받는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의 행보를 좀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해외 인디 음악 같은 경우 특히 여성 주도의 음악 요즘 트렌드는 퀴어, 아웃사이더, 뭐 자조, 자기 혐오, 페미니즘 이런 네네. 테마들을 주로 갖고 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더 베스, 거린 레드, 피비 브리저스, 사코마미, 클레오 이런 아티스트들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는 말이죠. 네네. 베드룸 팝이나 뭐 펑크, 포크 이런 장르에도 다수 포진이 되어 있어요.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사실 메인스트림 팝보다는 이쪽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앨범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하죠. 네네. 뭐 구체적으로 좀 발라드 오브 홈스쿨드 걸이라는 트랙을 살펴보면 요거는 완전히 인디 펑크예요. 네. 그리고 Pretty Isn't Pretty는 밴드 큐어의 기타 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요즘의 인디팝, 베드룸팝의 기조를 가져가고 있고 가사도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네. 이게 아무리 화장을 덧칠하고 예쁜 옷을 사 입어도 예쁨이라는 건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외적 기준에 대한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가사인데 굉장히 요즘 해외 인디의 결과 잘 맞는 곡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뭐 공감할 수 있는 좀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외모에 신경 많이 쓰는 나이가 10대, 20대 이렇게 되니까 네. 올리비아 로드리고 또래 있는 그 소녀들 네. 뭐 10대, 20대
친구들 그런 분들이 듣기에는 아주 공감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네네. 너무 예쁜데 이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쓰는 가사 그리고 하는 노래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자조적이고 아웃사이더의 기질이 강해요. 네네.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음. 제가 이 앨범을 듣고 놀랐던 건 이런 인디씬의 여성 뮤지션들과 맥을 같이 하고 심지어는 더 이전에 2000년대 에이브릴 라빈의 어떤 그런 그런지 펑크팝 그리고 게린백이라는 노래를 또 들어보시면 네. 렛고 시절이 확실히 생각이 나요. 에이브릴 라빈의 그런 네. 에이브릴 라빈이 어떤 그런지 펑크 사운드에 맞춰서 랩을 하고 또 터트리는 그런 노래들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어떤 노래를 또 들어보면 뭐 7, 80년대 B52라는 포스트펑크 밴드가 있죠. 네네. 좀 굉장히 조악하고 엉성하고 좀 엉망진창인 듯한 노래들을 들려주는데 그런 노래도 분명히 여기 포함되어 있고 비키니킬 같은 걸라이어 밴드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펑크 밴드 여성 펑크 밴드들의 어떤 색까지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악적인 색채 어떤 가사들을 살펴보면 쿨키즈로 선택받지 못한 어떤 아웃사이더 10대의 분노를 너무나 적절한 장르를 딱 골라와서 녹여냈다는 점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래서 저는 이미 거치를 올해의 앨범으로 찜했습니다. 뭐 많은 매체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리비아 로드리고 아주 수작을 냈다. 네. 이번에 특히 2집이니까는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앨범이 나왔다는 평가가 많고 저도 들으면서 참 놀라운 앨범이었고 어쨌든 제가 이제 지난주 그 7회 우리 플레이리스트 보면은 네. 제가 추천한 곡을 했는데 그 추천사에 그렇게 썼어요. 뭐 대단히 창의적이진 않지만 네. 뭐 매력적인 그 말이 저는 이 앨범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올리비아 로드리고만의 어떤 뭔가를 보여주는 건 아닌데 네. 뭐 여기서 다른 아티스트의 어떤 뭐 작품이나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이 많이 생각도 나고 그치만 그거를 가져와서 자기만의 어떤 방법론으로 매력적으로 잘 표현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인상 깊게 들었고 이번에 VMA 얼마 전에 비디오 뮤직 어워즈 네. 해가지고 공연하는 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와 공연하는데 그 두 곡 했거든요. 그 뱀파이어 네. 하고 게린백 두 곡 했는데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그 무대를 꾸민 거예요. 네. 그래서 뱀파이어 부르는데 그 뱀파이어 뮤직비디오 보면은 뭐 노래하고 있는데 세트가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도망치잖아요. 네. 비투성이로. 그 실제로 그 노래하고 있는데 막 위에서 조명 같은 게 이렇게 막 무너지고 그래서 뭐 불 나는 것처럼 폭죽이 막 터지고 네. 그런 약간 하이스쿨 뮤지컬 느낌으로 무대를 꾸몄는데 뭐 많은 매체에서 그 VMA 그 올해 있었던 VMA 무대 중에 뭐 최고의 무대 중 하나다 이렇게 네. 호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아주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이제 올리비아 로드리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여성 뮤지션 이런 얘기들 페미니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해석이 무리가 아닌 게 이미 그 이전부터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싸워 공연 투어를 돌 때 많은 여성 뮤지션들에게 샤라웃을 했어요. 뭐 캐나다에서도 뭐 에이브릴 라빈은 당연히 존경한다고 말을 했고 그 누구죠? 엘라니스 모리스. 엘라니스 모리셋 또 네. 이제 무대에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여성 포크 뮤지션, 싱어송라이터들에게 굉장한 많은 리스펙을 보내고 있고 실제로 싸워 앨범을 들어보시면 뭐 테일러 스위프트 아니면은 파라모어 보컬 헤일리 윌리엄스의 네. 노래를 듣고 조금 사용한 그 구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행보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는 여성 뮤지션입니다. 뭐 이번 앨범 첫 곡이 지금 올 아메리칸 비치인데 네. 이 노래도 뭐 마일리 사이러스 노래랑 비슷하다 뭐 얘기 나오고 네, 하는 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아주 창의적이진 않다는 얘기가 결국 그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네. 1집에서도 그래서 저작권 나눠준 곡들도 네, 네. 있었고 그치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이 참 유니크하고 네. 롤링스톤에서 한참 그런 기획했었잖아요. 선배 가수랑 후배 가수가 같이 화보 찍고 네, 같이 네, 인터뷰하고 그때 아마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엘라니스 모리셋이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엘라니스 모리셋이라든가 뭐 에이브릴 라빈이라든가 이렇게 좀 앞서갔던 네. 여성 락의 선구자들이 네.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볼 때 참 예쁘겠다. 너무 뭐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후배 그런 그쵸. 느낌일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많이 무대에도 올라오고 네네. 그 올리비아 로드리고 투어에서 에이브릴 라빈이 같이 무대에 올라왔었잖아요. 네. 한번
저 그 영상 보면서 와, 참 감동적이다. 아, 전 울었어요. 진짜. 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가수와 요즘 자주 듣는 가수가 같이 올라오니까. 네, 아니 그 그림이 너무 좋고 그리고 에이브릴 라빈도 굉장히 감격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땐 이제 자기 혼자였고 그리고 솔직히 에이브릴 라빈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평가절하당하던 가수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아주 혹독하게 얘기했었죠. 에이브릴 라빈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뭐 너무나 멋진 활동하면서 네. 또 극찬을 받고 네. 그런 후배가 자기를 존경한다고 불러주고 같이 무대도 하고 참 이게 에이브릴 라빈으로서도 감격할 일이 아니었을까 네, 싶고 맞습니다. 이번에 월드 투어 일정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직 아시아 일정이 안 떴는데 한국에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올리비아 로드리고 노래 듣지 않겠다. 아니, 공연장이 있어야 오죠. 아까 말했듯이.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아직 스타디움 안 가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아마 올리비아 로드리고 오면은 뭐 인기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리 스타일스가 그때 KSPO 돔 하루 해가지고 아주 원성을 네. 탔었죠. 하루가 뭐 너무 빨리 동났기 때문에 이번에 찰리 푸스가 3일하는데 저는 솔직히 올리비아 로드리고 KSPO 돔에서 이틀은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들고 좀 꼭 어떻게든 왔으면 좋겠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네, 내년도에 월드 투어를 하는데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준비한 앨범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저는 영케이의 Let Us With Notes라는 앨범 준비했습니다. 9월 4일에 나왔고요. 데이식스 멤버 영케이의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입니다. 원래 EP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네. 정규 앨범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플레이리스트 계속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5회 플레이리스트로 선공개곡 Let It Be Summer 이 노래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또 바보같이. 아니 그게 그냥 싱글을 하나 냈나 보다 그랬어요. 뭐 다른 뭘 찾아보지도 네. 않고.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게 앨범의 선공개곡이었고 공연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럼 공연하는 줄 알았으면 공연을 보러 갔을 텐데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아, 진짜 바보 같으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저 앨범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 노래가 실려있는 앨범 Letters with Notes라는 앨범인데 앨범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데이식스라는 팀을 제가 생각하면은 두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밴드의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네. 축이 하나가 있고 데이식스 그 고유의 서정성이라는 축이 있고 이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잘 보여주는 두 멤버가 저는 영케이하고 원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두 멤버가 두 사람 모두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영케이는 역동성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고 원필은 서정성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어요. 아, 원필 씨도 앨범을 냈죠. 작년에 솔로 냈었죠. 앨범을. 네. 그 보컬 표현도 그렇고 원필 씨 솔로 앨범은 제가 뭐 작년에 1년 내내 얘기했어요. 1년 내내 들어라. 올해 앨범이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작년 초에 나왔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대중음악상 후보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참 좋은 앨범이었는데. 어쨌든 이 데이식스라는 팀의 역동성과 서정성이 있다면은 원필의 앨범은 약간 역동성. 그래서 영케이의 앨범은 약간 역동성에 가 있다. 그래서 작년 원필 솔로 앨범 들어보면은 상당히 서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영케이 앨범을 쭉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초반에 있는 곡들이 뭐 오늘만을 너만을 이날을 이런 노래가 있어요. 1번 트랙이고 그리고 아까 선공개곡 Let It Be Summer 그리고 꿈꾼 이런 노래들 보면은 모던 락 스타일 정말 록 앨범이더라고요. 네, Let It Be Summer 같은 건 완전 팝 펑크예요. 네. 또 뭐 팝 락 스타일도 있고 그렇다고 이 영케이 앨범에 좀 서정적인 게 없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타이틀곡이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또 굉장히 서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은 거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케이의 매력을 잘 담고 있는 노래. 그리고 뭐 수록곡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좀 흡족했는데 번지 점핑이라는 노래 들어오면은 또 굉장히 편안하고 감미롭고 내추럴이라는 노래는 약간 드럼앤베이스 스타일이에요. 오. 그래서 그거를 밴드로 표현한 네. 그런 음악이었고 래퍼 최엘비 씨가 피처링한 소울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최엘비도 참 좋아하는데 그쵸. 최애 래퍼시잖아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갑자기 돌발 질문이 온 거예요. 한국 뭐 힙합의 뭐 미래? 뭐 한국 힙합의 레전드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는데 생각나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최엘비? 아, 근데 노래 정말 잘 만드시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엘비 얘기하면서 앞으로 레전드가 될 뭐 이런 거.
황급히 포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전 최엘비 씨 참 좋아하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한 소울이라는 노래도 참 좋았고 저는 어쨌든 그래도 영케이의 그 락 트랙들이 너무 좋았어요. 이 오늘만을 너만을 이날을 레리비 서머 뭐 레리비 서머는 진짜 올해 여름 노래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청량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록 트랙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흡족했고 그래서 이제 앨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중간에는 좀 템포가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루즈하게 들리는 것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이 참 다양하게 음악을 고르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준 앨범이었고 작년에 제가 원필 씨 앨범 들으면서 기분 좋았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게 이번 앨범 영케이 씨 앨범 들으면서 또 그만큼 흡족했어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 영케이라는 사람으로서 이 앨범이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에게도 아주 만족스러운 앨범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시기가 물론 이제 앨범을 만들다 보면은 좀 딜레이 되고 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지금 9월에 나왔잖아요. 네. 물론 선공개곡 Let It Be Summer는 뭐 나름 여름에 나왔지만 그래도 여름 한복판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앨범이 한 4, 5월쯤 나와서 좀 여름 페스티벌들 또 이 야외 공연들 이런 공연들에서 Let It Be Summer도 공연하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저 너무 좋죠. 네,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했고 이번에 뭐 여러 페스티벌에 나오더라고요 영케이 씨가.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조금은 달래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아직 앨범 더우니까요. 네 아직 더워요. 10월까지는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 아닌가 싶고 또 제가 앨범 샀거든요. 좋은 앨범은 또 좀 사서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사니까 딱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게 딱지가 아니고 포카라니까요. 아는데 포토카드보다 딱지라고 했을 때 정감이 있잖아요. 누가 딱지라고 하냐고 아니 이거를. 이거를 제가 오랜만에 오프라인 매장에 샀는데 이 앨범 사니까는 그 카운터에서 딱지를 막 주섬주섬 탁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움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그리고 또 뭐 버전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떤 그쵸. 버전으로 드릴까요? 그랬는데 제가 앨범을 그렇게 많이 사봤는데도 버전이 뭐 입에서 안 나오는 거여서 큰 걸로 주세요. 그래가지고 영케이의 큰 버전 디지팩이 아닌 큰 사이즈로 사왔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영케이 씨 참 이번 앨범이 너무 좋아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연말까지 또 작년 원필처럼 두고두고 소개하지 않을까. 네, 또 필리버스터 하시겠네요. 제가 이렇게 음악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앨범이 나오면 참 기뻐요. 여기저기서 많이 돌려막기 할 수 있고. 그쵸. 요즘 어떤 앨범 좋으세요? 그러면 원필 좋습니다. 영케이 좋습니다. 네네. 뭐 그런 게 딱 있잖아요. 뭐, 레퍼토리가 있죠. 한로로 좋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신인 누구 계세요? 한로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케이의 이번 앨범 참 흡족했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소개한 앨범에서 노래 한 곡씩 들어볼 건데, 영경 씨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앨범에서 어떤 곡 골랐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Ballad of Homeschooled Girl을 골랐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인디펑크의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 노래예요. 너무 쉽게 들을 수 있고 아웃사이더의 어떤 입장에서 본 그런 인싸들의 세계 그걸 다루고 있어서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홈스쿨링하는 사람의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전반적인 내용은 뭐 화자가 나 저기에 낄 수도 없고 그런 내 삶이다 이런 뉘앙스라서. 네. 홈스쿨드 걸이라는 표현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노래는 영케이의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곡이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Let It Be Summer나 뭐 이런 노래하고는 약간은 다른 좀 서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파워풀하게 노래가 잘 나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Ballad of a Homeschooled Girl, 영케이의 이것밖에는 없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영케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게스트 없이 이제 저희 둘이 진행했는데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영경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여태까지 녹음한 것 중에 가장 편했어요. 뭐 다른 게스트분들도 많이 편하게 대해주셨지만 아무래도 민재 씨랑은 가장 많이 음악 얘기를 하고 음악 얘기할 때 가장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셔서 이번에는 정말 수다 떨듯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편안하고 즐겁게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둘이서 좀 딥하게 평소보다. 근데 생각보다 딥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좀 걱정되는데 오늘 너무 이 정도면 딥하죠. 아니 영경 씨는 딥하게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너무 까불면서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진심이었다는 거. 또 진심으로 임했고 왜냐면 또 제가 재밌는 방송 한번 만들고 싶으니까 그렇죠.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너무 딥하면 또 지루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참 편안하게 했는데 좋았습니다. 네, 앞서 공지한 것처럼 최근 기억에 남는 음악 콘텐츠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처럼 이렇게 앞에 소개해주는 코너 마련해 둘 테니까 많이들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후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뭐 아직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저희가 방송에 소개한 선곡 플레이리스트와 여러 가지 소식들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유튜브하고 뉴스레터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마 또 다음 주 정도면은 뉴스레터 두 번째 네. 소식이 갈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뉴스레터에 아주 특별한 분이 뮤직 에세이를 써주셨다고. 저도 네. 아직 원고를 못 봤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너무 기대돼서 우리가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뮤직 에세이만 뉴스레터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이제 남의 손을 빌려서. 네, 아니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뉴스레터 한번 이거 무료예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는 아주 재밌는 글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뉴스레터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중음악 웹진 이즘의 박수진, 김성욱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이즘의 팟캐스트 이즘 뮤직 클라우드의 진행자들이기도 한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승부 한번 해야죠. 다이다이도 하죠. 방송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갑시다. 그래서 또 연륜을 보여주겠다. 제가 또 그래서 요즘에 이즘 뮤직 클라우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간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아주 혹독하게 몰아붙이겠다. 싸움으로 가세요?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배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물러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민재 씨가 마지막 곡 준비하셨죠? 네, 마지막 곡은요. 제가 추천곡 한 곡을 더 넣었어요. 너드 커넥션이라는 밴드의 여전히 이곳에라는 곡입니다. 9월 13일에 나온 EP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너드 커넥션 참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데 네. 그 역량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좀 닿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나만 알고 싶은 막 그런 얘기 쓰잖아요. 네. 더 이상 나만 알고 싶지 않은.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나만 알고 싶지 않은 밴드. 다 알았으면 좋겠는 밴드. 그래서 좀 어쨌든 이미 알 사람 다 알지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만큼 잘한다는 음자들은 얘기. 다 알죠. 네네.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앨범 수록곡들이 골고루 좀 다 좋았는데요. 저는 특히 이 노래 좋더라고요. 멜로디도 아주 캐치하고 또 잘 들리고 가사가 아주 낭만적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뭐 힙하거나 쿨한 밴드는 아니어도 네.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정직하게 그런 락 트랙이 나와서 저는 참 반갑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드 커넥션의 여전히 이곳에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뮤브의 오프닝 시그널은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씨 만들어주셨고요. 작가의 김반야, PD 헨리, 진행의 정민재, 정현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